역적무결 왕명을 받들어 그대를 처단하노라. 칼날이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무결은 웃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자신이 충성했던 왕이 하사한 칼에 찔려 죽다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 칼로 수백 명을 베었구나. 무결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칼날에는 그가 베어낸 역적들의 원한이, 전쟁터에서 죽인 적병들의 한이 응어리져 있었죠. 칼자루를 감싼 붉은 실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며 속삭였어요. 너는 죽을 수 없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무결은 죽지 못하는 저주에 걸렸어요. 가슴에 칼을 꽂은 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승을 떠돌아야 하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시간이 흘러 조선 중기, 한양 어느 궁핍한 골목. 연희야, 오늘은 뭘 그렸니? 아버지, 오늘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그렸어요. 소녀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끝에서는 세상 누구도 그릴 수 없는 그림이 탄생했죠. 그녀는 사물의 형상이 아니라 그 사물이 품은 기운을 색으로 그려냈어요. 연희의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더라. 맹인 주제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으니까요. 어느 비 내리는 봄날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결과 연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희는 대나무 숲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 뒤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죠. 멈추시오. 연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정확히는 볼 수 없는 눈으로 그 존재를 감지했죠. 나으리, 가슴에 웬 시퍼런 불꽃을 달고 다니시나요? 무결은 놀라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봤어요. 칼자루만 튀어나와 있을 뿐 불꽃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무슨 소리요? 지금 나으리 가슴에서 수백 개의 원혼이 울부짖고 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아도 들려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원한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무결은 처음으로 자신의 저주를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100년 동안 수많은 무당과 도사를 만났지만 아무도 그의 가슴에 박힌 칼을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그냥 그림 그리는 아이예요. 그림을? 네, 사람들의 운명을요. 무결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를 그려줄 수 있겠소? 나으리의 그림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워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무결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죠. 괜찮소? 누군가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눠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소? 무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100년 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연희는 유일한 빛이었죠. 알겠어요. 그럼 제 집으로 가시죠. 나으리를 그려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됐어요. 비가 새는 지붕, 삐걱거리는 문짝. 무결은 이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지 의아했죠. 들어오세요. 연희가 문을 열자 무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허름한 집 안가득 천장부터 벽까지 온통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이 그림들을 모두 내가 그렸단 말이냐? 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림들은 하나같이 기이했어요. 어떤 그림에는 붉은 실로 묶인 두 사람이, 어떤 그림에는 시퍼런 불길에 휩싸인 사람이, 또 어떤 그림에는 황금빛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었죠. 이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어떤 이는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비참하게 죽고, 어떤 이는 사랑에 빠지죠. 연희는 손끝으로 그림을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나으리의 운명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슬퍼요. 마치 수천 갈래 실이 엉켜 있는 것 같아요. 무결은 연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는 10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무신이요. 하지만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소. 가슴에 박힌 이 칼. 이것을 뽑아주는 신부가 나타나면 비로소 나는 쉴 수 있다 했소. 연희는 무결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를 느꼈어요. 100년을 산다는 것, 100년을 혼자라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나으리. 제가 나으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무결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연희만이 자신의 저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럼 오늘부터 매일 나으리를 그릴게요. 조금씩 천천히요. 연희는 붓을 들었어요. 연희에게 그림은 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세상을 눈으로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대신 세상은 늘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따뜻한 봄볕처럼 부드러웠고 어떤 이는 날선 겨울바람처럼 살을 애며왔죠. 연희는 그 기운을 색으로 느꼈어요. 분노는 거칠고 탁한 붉은빛이었고 후회는 씻기지 않은 먹물처럼 검게 번졌죠. 사랑은 말갛게 스며드는 연분홍이었고 그리움은 늘 푸른 안개처럼 손끝에 남았어요. 붓을 쥘 때마다 연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보이지 않는 대신 느끼는 세계가 너무 넓었거든요. 먹 냄새가 코끝을 찌르면 그녀는 종이 위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운명을 먼저 마주했죠. 무결을 처음 그리던 날 연희의 손은 종이에 닿기도 전에 멈춰버렸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의 기운은 색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뒤엉켜 있었어요. 수백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울음, 베이고 찢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연희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럼에도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고통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으리의 그림은 아파요. 그 말은 그림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먹물이 번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붓질. 무결의 형상이 아니라 그의 한이 화선지에 번졌어요. 시퍼런 불꽃, 핏빛 칼날, 울부짖는 원혼들.
으윽. 연희는 고통스러워하며 붓을 놓았어요. 무결의 한이 너무 강렬해서 그녀의 몸이 감당하지 못했죠. 괜찮소? 무리하지 마시오. 무결이 연희를 부축했어요.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붓을 들었어요. 그녀는 무결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림을 완성해 나갔죠.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첫 번째 그림이 완성됐어요. 나으리. 이게 나으리의 전생이에요. 그림 속에는 갑옷을 입은 장수가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칼날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이건 내가 역적들을 베던 모습이로군. 무결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어요. 화려했던 무신 시절, 왕의 명을 받들어 수많은 목숨을 거둬들였던 그 시절을요. 나으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충성을 다했을 뿐이죠. 연희의 말에 무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고맙소.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소. 그날 밤 무결은 연희의 집 마루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10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그가 연희의 곁에서는 평온함을 느꼈죠. 무결은 연희의 집 근처에 작은 사랑채를 얻어 살게 됐어요. 낮에는 연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밤에는 그녀의 모델이 되어 주었죠. 연희, 오늘은 인자를 배워보자. 사람 인자인가요?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뜻하는 글자란다. 무결은 연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 갔어요. 연희는 손끝의 감촉으로 글자의 형태를 익혀갔죠. 나으리. 나으리는 제게 인을 베푸시는 건가요? 아니, 나야말로 내게서 인을 배우고 있단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도 친구도 아닌 그 무언가요. 어느 날 저녁 무결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요. 연희가 좋아하는 대추와 밤을 사려고요. 그런데 시장 한 구석에서 이상한 남자를 마주쳤죠. 오호, 이거 웬 도깨비가 인간 세상을 활보하고 있구만. 그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새하얀 도포에 높은 갓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의 눈빛이었죠.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당신은 누구요? 나는 저승사자 사백이라 하오. 죽은 자를 데려가는 게 내 일이지. 사백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무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참 곤란하게 생겼구려.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고 내 장부에도 없는 이름인데 말이오. 무결은 사백이 범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승사자라. 혹시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사백이라 했소? 그렇다면 나를 저승으로 데려갈 수 있소? 글쎄올시다. 당신 가슴에 박힌 그 칼. 그게 뽑히기 전까지는 내 능력 밖이요. 사백은 무결의 가슴을 가리키며 혀를 찼어요. 그 칼에 얼마나 많은 원혼이 붙어 있는지 아시오? 최소 300은 되겠구려. 참 고약한 물건을 가슴에 달고 계시오. 알고 있소. 그래서 고통스럽소. 무결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사백은 그 절망을 느끼고는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그렇다면 내가 좀 도와드릴까?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이 근처에 머물 곳도 마땅찮으니 말이요. 도와준다니? 그 칼을 뽑을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거지. 대신 밥이랑 잠자리는 제공해 주시오. 저승사자도 먹고 자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백은 무결의 사랑채에 눌러앉게 됐어요. 나으리, 저승사자라니요. 그런 위험한 존재를 왜 데려오신 거예요? 연희는 놀라 소리쳤어요. 사백의 기운이 너무 강렬해서 그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걱정 마라, 연희. 이자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은 아니지만 귀찮은 놈이긴 하지. 사백은 방 한구석에 털썩 주저앉으며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이 집 참 좁구만. 도깨비 한 마리, 맹인 아가씨 한 명에 저승사자까지. 이거 완전 귀신의 집이로군. 입 다물지 못하겠소? 무결이 눈을 부라렸지만 사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혹시 나를 그려줄 수 있겠소? 저승사자님을요? 그래, 궁금하거든.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저승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말이요. 사백의 목소리에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죠. 알겠어요. 그려드릴게요. 연희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백의 그림을 그리는 순간 연희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이상해요. 뭐가? 저승사자님과 나으리. 두 분의 운명이 붉은 실로 묶여 있어요. 마치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요. 무결과 사백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전생의 기억이 없었지만 묘하게 끌리는 감정은 부인할 수 없었죠. 설마 우리가 아는 사이였을까? 글쎄, 나는 기억이 없지만 연희는 두 사람의 그림을 나란히 그렸어요. 한 사람은 왕관을 쓰고 한 사람은 갑옷을 입은 모습이었죠. 이건 왕과 신하잖아. 사백이 놀라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왕이었다고? 그리고 나으리는 왕의 칼을 맞고 죽은 신하였어요. 연희의 말에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무결 역시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그 칼을 내게 하사한 왕이 바로 당신이었단 말이오? 아니, 잠깐. 나는 정말 기억이 없다니까. 사백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자신의 전생이 왕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왕이 무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었죠. 연희, 정말 확실한 거냐? 네. 두 분의 전생은 분명 왕과 신하였어요. 그리고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뭐냐? 그리고 왕은 신하를 죽인 것을 후회했어요.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왕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사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스스로 죽었다고? 네, 그래서 저승사자가 된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무결은 사백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사백. 뭐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소? 무결이 손을 내밀었어요. 전생의 일은 어차피 끝난 일이요. 이승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게 어떻겠소? 사백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다니.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어요. 100년 전 왕과 신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친구로 다시 만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사백은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왕이라,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왕이었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저승사자님, 연희 아가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연희의 위로에 사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맞는 말이지. 하지만 나는 그 과거가 만든 괴물이야. 아니에요. 저승사자님은 괴물이 아니라 속죄하는 사람이에요. 연희는 사백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사백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고맙소,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네, 금방 드릴게요. 국밥집 주인은 활기찬 목소리의 여인이었어요. 이름은 홍단. 25살의 과부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국밥집을 꾸려가고 있었죠.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홍단이 국밥을 내려놓는 순간 사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얼굴, 왜 이렇게 익숙하지? 홍단의 얼굴을 보자 사백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소녀가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손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소. 사백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국밥은 한술도 넘어가지 않았죠. 이 여인, 대체 누구지? 그는 국밥집을 나와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홍단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사백은 연희에게 부탁했어요. 아가씨, 오늘 만난 여인을 그려줄 수 있겠소? 여인이요? 그래, 국밥집 주인인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 말이요. 연희는 사백의 손을 잡고 그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갔죠. 이건 어린 소녀네요. 저승사자님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사백은 깜짝 놀랐어요. 전생에 저승사자님은 왕이었고 이 소녀는 공주였어요. 하지만 영모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죠.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단 말이냐? 아니에요. 저승사자님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죠. 연희의 말에 사백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고 그 죄책감이 전생을 넘어 이승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그렇다면 홍단은 내 여동생의 환생이란 말이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백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는 다시 국밥집으로 향했죠. 주인장, 밤늦은 시각인데도 홍단은 아직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손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사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내 전생의 여동생이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혹시 배고프세요? 그럼 국밥 한 그릇 더 드릴까요? 홍단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사백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아니,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소. 네. 홍단은 당황했지만 사백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손님 참 특이하시네요. 그럼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사백과 홍단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나으리 저 도화서에 들어가고 싶어요. 도화서? 그곳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장을 하려고요. 연희는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고 싶었어요. 도화서는 조선 최고의 화공들이 모인 곳이었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느냐? 괜찮아요. 나으리가 지켜주실 거잖아요. 연희는 무결을 믿고 있었어요. 무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내가 밤마다 지켜주마. 연희는 연희라는 남자 이름으로 도화서에 들어갔어요. 그녀의 실력은 단번에 인정받았죠. 저 신출내기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저렇게 정교하게 그리다니. 화원들은 연희의 재능에 감탄했어요. 도화서는 늘 조용한 듯 하면서도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먹을 가는 소리, 숨죽인 경쟁심과 질투가 공기처럼 떠다녔죠. 연희는 그 안에서 늘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눈을 가린 천 아래에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들켜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더 무거웠죠. 화원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연희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 내 숨소리가 너무 크진 않을까? 걸음걸이가 여인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녀는 붓을 쥔 손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그림 앞에서만큼은 여인도 맹인도 아닌 오직 화공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무결은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희가 붓을 들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어떤 그림자도 그녀에게 닿지 않게 하겠다는 듯이 그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았죠. 연희가 스스로 버텨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연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보호받는다는 것과 스스로 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녀는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호의적인 건 아니었죠. 맹인 주제에 도화서에 들어오다니.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시기하는 화원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연희는 도화서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뒤를 덮쳤죠. 흐흐흐, 맹인 꼬마. 오늘 밤 내 실력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악한 화원이 연희의 그림을 찢으려는 순간 그만두시오. 무결이 지붕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는 번개같이 악한 화원의 손목을 잡았죠. 누구냐? 그 아이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오. 무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악한 화원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죠. 나으리, 정말 오셨네요. 당연하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결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또 오셨네요, 손님. 국밥이 맛있어서 그렇소. 사백은 홍단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녀는 밝고 긍정적이었죠. 손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나는 글쎄 영혼을 거두는 일을 한다고 해야 하나. 영혼을요? 그럼 스님이세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사백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저승사자라고 말하면
홍단이 놀랄 것 같았거든요. 저도 가끔 영혼이 보여요. 뭐라고? 사백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사람들이 가끔 제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죠. 고맙다고, 잘 살아라고요. 홍단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백은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국밥집 주인인데요. 홍단은 겸손했어요. 하지만 사백은 알고 있었죠. 그녀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날 홍단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주인장? 사백은 황급히 홍단을 부축했어요. 그녀는 열병에 걸린 것 같았죠. 의원을 불러야 해. 사백은 홍단을 업고 달렸어요.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죠. 이건 보통 병이 아니오. 마치 저주에 걸린 것 같소. 저주? 사백은 홍단의 몸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러자 그녀의 목에 희미한 붉은 줄이 보였죠. 이건 원혼의 저주다. 사백은 깨달았어요. 전생에 죽은 공주의 원혼이 홍단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사백은 홍단의 이마에 손을 얹고 주문을 외웠어요. 저승사자의 힘으로 원혼을 달래기 시작했죠. 공주님, 부디 편히 쉬소서. 이 여인은 무죄하오. 사백의 간절한 기도에 원혼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리고 홍단은 천천히 눈을 떴죠. 저승사자, 님? 홍단은 꿈속에서 사백의 정체를 본 것 같았어요. 미안하오. 숨겼소. 괜찮아요. 저승사자든 뭐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홍단은 사백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으리, 오늘 그림 어때요? 훌륭하다. 내 솜씨는 날로 늘어가는구나. 무결은 연희의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연희, 오늘 그림 정말 멋지더라. 도화서의 젊은 화원 석준이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석준 나으리. 연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왜 저렇게 웃는 거지? 나한테는 저렇게 웃지 않는데. 무결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했어요. 이게 바로 질투라는 거였죠. 그날 밤 무결의 질투로 인해 한양에 서리가 내렸어요. 나으리, 한여름인데 왜 이렇게 추워요? 연희가 떨며 말했어요. 무결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나는 추운 게 싫다. 하지만 내가 다른 남자와 웃는 건 더 싫구나. 네, 연희, 나는 내가 좋다. 무결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으리, 연희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사실 그녀도 무결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나으리가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서리가 눈으로 바뀌었죠. 아름다운 눈꽃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내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나으리, 나으리의 칼을 뽑으면 나으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사라질 것이다. 무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싫어요. 저는 나으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연희는 울먹였어요. 무결은 그런 연희를 꼭 안아주었죠. 나도 내 곁에 있고 싶다. 하지만
이 저주가 끝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럼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함께요. 연희, 너는 늙고 죽는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남는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는 모를 것이다. 무결의 말에 연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사백이 찾아왔어요. 무결, 나는 방법을 찾았네. 방법? 그 칼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일세. 사백은 예책을 펼쳤어요. 그 칼은 원한으로 만들어진 것이네. 그렇기에 원한을 풀어야 뽑을 수 있지. 원한을 푼다고? 그래, 그 칼에 얽힌 모든 원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 무결은 망연자실했어요. 자신이 죽인 수백 명의 원혼들에게 일일이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연희 아가씨가 있지 않은가. 연희를? 그래, 연희 아가씨는 영혼과 소통할 수 있네. 그녀가 그림을 통해 원혼들을 달래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무결은 고민에 빠졌어요. 연희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킬 수는 없었죠. 나으리, 제가 할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나으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연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결의 칼에 얽힌 원혼들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원혼. 역적으로 몰려 죽은 선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역적이 아니었는데. 연희는 그의 한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쉬세요. 선비의 원혼이 빛으로 변해 사라졌어요.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낮에 그렸던 원혼의 기운이 다시 손끝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는 생전 그를 사랑하던 선비였어요. 연희는 그림을 통해 그의 삶을 보듯 느꼈죠. 비 오는 서원 마루, 젖은 도포 자락, 벼루 위에 떨어진 물방울. 나는 틀리지 않았다. 선비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담담한 체념에 가까웠어요. 다만 시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뿐 연희의 손에서 붓이 미끄러졌어요. 그의 억울함은 분노보다 깊었고 그 깊이가 연희의 숨을 막았죠. 당신은 잊히지 않았어요. 연희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의 기운을 감싸 안으며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처럼 그 순간 선비의 기운이 풀리듯 흩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고마움에 가까운 온기였죠. 연희는 그날 깨달았어요. 원혼을 달랜다는 건 그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원혼.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연희는 병사의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세요. 병사의 원혼도 사라졌어요. 이렇게 연희는 밤낮으로 원혼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수백 개의 원혼을 달래는 일은 쉽지 않았죠. 연희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연희, 그만해. 내가 죽겠다. 무결은 연희를 말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연희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어요. 크크크, 감동적이구나. 하지만 소용없어. 무결의 원수,
간신 박중원의 원기가 나타났어요. 박중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나는 죽어서도 너를 괴롭히기 위해 이승에 남았지. 내가 평화롭게 죽는 꼴을 볼 수는 없거든. 박중원은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이 소녀, 참 안타깝구나. 내가 아무리 원혼을 달래도 나 하나만 남아있으면 그 칼은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이 악귀 같은 놈. 무결이 박중원을 공격했지만 원기는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영원히 보는 것뿐이야. 박중원은 연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으윽, 연희. 무결은 필사적으로 연희를 구하려 했지만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죠. 칼의 저주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하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라. 그때 사백이 나타났어요. 이 못된 귀신, 물러서라. 사백은 저승사자의 힘으로 박중원을 밀어냈어요. 박중원은 분노하며 소리쳤죠. 저승사자, 내가 감히. 나는 저승사자다. 이승에 머물러서는 안 될 영혼을 거두는 게 내 일이지. 사백은 박중원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중원은 다시 사라져버렸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크크크. 연희, 정신 차려. 무결은 연희를 안고 울었어요. 그는 자신의 저주 때문에 연희가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죠. 나으리,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연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무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나으리, 저 나으리를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사백은 무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무결, 나는 알아버렸네. 뭘? 그 칼을 뽑으면 자네는 소멸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무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네. 그런데도 칼을 뽑을 생각인가? 그래야 연희가 안전하지 않겠나? 무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백은 그런 무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죠.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을 뿐이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어요. 자신이 왕이었던 시절, 무결을 신뢰했던 시절, 그리고 간신들의 모함에 넘어가 무결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날까지.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사백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어요. 텅 빈 어전, 피 묻은 칼, 그리고 돌아서지 못한 한 사람의 뒷모습.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늘 떨리고 있었죠. 그는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옳은 선택을 확신한 적이 없었어요. 명이라 하셨지요. 그날 무결의 눈은 원망보다 슬픔에 가까웠어요.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죠. 사백은 이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저승사자가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누군가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속죄하기 위해서요. 사백은 무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결, 아니 장군, 용서해주게. 무결은 사백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미 용서했네. 자네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네. 지금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 무결은 웃으며 사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100년의 원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죠. 나는 칼을 뽑겠네. 무결. 이대로는 연희가 위험해. 박중원은 계속해서 연희를 노릴 거야. 무결은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 미안하지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나으리, 내 칼을 뽑아줘.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줘.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싫어요. 나으리가 사라지는 건 싫어요. 연희, 나는 이미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이제는 쉬고 싶어. 무결의 말에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으리, 나으리,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무결은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눈 내리는 들판에 가지 않겠소? 네,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들판은 마치 천국 같았죠. 연희, 내가 그리는 마지막 그림이 나의 평온이었으면 좋겠다. 나으리, 나는 내 곁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무결은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들판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죠. 이 감동적인 장면을 망쳐서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중원은 연희를 공격했어요. 무결은 연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죠. 칼이 더 깊이 박혔어요. 무결의 고통은 극에 달했죠. 나으리, 연희,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무결은 연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자루에 올려놓았어요. 뽑아줘. 부탁이야. 싫어요. 싫어요. 연희,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자유롭게 해줘.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칼자루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칼을 뽑기 시작했죠. 으아. 박중원의 원기가 빛에 휩싸여 소멸했어요. 그리고 무결의 몸도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나으리, 안 돼. 연희는 무결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연희, 고마워. 행복했어? 무결은 미소를 지으며 한 줌의 재로 변했어요. 그 재는 바람에 흩어져 하늘로 날아갔죠. 나으리. 연희는 절규했어요. 그 충격으로 연희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희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 보여요. 연희는 처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나으리. 나으리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연희는 유명한 화공이 됐어요. 도화서의 수석 화원으로 그녀의 그림은 온 나라에 알려졌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비가 오거나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연희는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연희는 이유 없이 붓을 내려놓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림이 완성되기 직전 가슴이 욱신거리며 아파왔죠. 특히 눈이 오는 날이면 그랬어요. 첫눈이 내릴 때 연희는 꽃 같은 자리에 멈춰 서곤 했어요. 왜 이렇게 슬프지? 기억 속에는 아무도 없는데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름을 몇 번이고 속으로 불러보았죠.
하지만 끝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눈 내리는 밤이면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감각만 남아 있었어요. 연희는 무결에 대한 기억을 잃었어요. 칼이 뽑히는 순간 그와의 모든 기억이 지워진 거였죠. 연희 나으리 괜찮으세요?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누군가 그리워진 것 같아서.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편 사백과 홍단은 결혼했어요. 여보, 오늘 국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홍단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사백 역시 행복했죠. 하지만 그는 가끔 무결을 떠올렸어요. 친구여, 편히 쉬고 있겠지. 사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도화서의 한 선비가 찾아왔어요. 초상화를 부탁하고 싶소? 초상화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연희는 선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실례지만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일 거요. 나는 여기 처음 왔으니까. 선비는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낯익었어요. 그럼 그려드릴게요. 연희는 붓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붓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지? 연희의 손은 선비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리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리움으로 가득한 마음. 다 됐습니다. 연희는 그림을 선비에게 보여줬어요. 선비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완벽하오. 정말 완벽해요. 선비님, 우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소. 선비는 그림을 소중히 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선비가 돌아가려는 순간 연희가 그를 붙잡았어요. 선비님, 이름이 뭔가요?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무결이요. 무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무결, 무결.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지워졌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으리, 나으리였구나. 연희는 깨달았어요. 낮에 만난 선비가 바로 무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으리, 연희는 도와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죠. 그곳에 무결이 서 있었어요. 기다렸소. 내가 기억해 주길. 나으리, 정말 나으리세요? 그래, 나야. 무결은 웃었어요. 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들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였죠. 하지만 어떻게 나도 잘 모르겠소.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해준 덕분인 것 같아. 무결은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곁에서 나으리, 연희,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10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행복을 찾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설야와 눈 내리는 밤에 핀 꽃.
무결과 연희의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무결과 연희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날들은 계속될 거예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